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또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6월 장마철처럼 비가 오네요. 그래도 비가 너무 안 와서 마른 장마에다가 전국에 호수가 막 말라붙던 그런 보도를 볼 때보다는 요즘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인가 어디서는 비 피해로 좀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항상 비 피해 조심하시고 빗길에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약속이 이번 주는 쭉 이제 점약이 있어가지고요. 좀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어제 지방 또 출장 갔다가 그리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12시 넘어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조회수가 한 9천 얼마였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12,000. 그러니까 주무시면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웜의 신박을 듣고 나면 하루에 숙제를 끝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방송 보게 된 지가 5년 가까이 된 듯한데 이제 채슬리에 정착한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집안 살림 잘하는 엄마 같은 느낌? 서재영 선생님은 아빠 같은 느낌. 요샌 취침시에도 틀어놓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무실 때 틀어놓으시면, 제가 오늘도 제 영상 댓글 보면서 이렇게 어제 영상 이렇게 틀어놓고 댓글 읽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이 너무 느릿느릿하게 이제 말을 해서 아마 주무시는 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이 밤늦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듣다 보면 좀 뭔가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MP 변경 보다가 최성무님 내용만 깨알같이 존대로 되어 있고 왕이사님, 왕박사님 등 명칭이 재밌어서 살짝 웃다가 오도령 보고 빵 터졌네요. 박 매니저님도 왕자님으로 해주셔도 우리 왕이사가 그죠? MP 변경에 대한 코멘트 쫙 정리해서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명칭을 써놨더라고요. 따스한 자본과 경제적 자유 가자 해주셨습니다. 어제 주간 트렌드 분석에서 7, 8, 9월은 주식을 가지고 가도 되고 현금화해서 쉬어가도 된다는 말씀에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온함을 가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4Q 내년 1Q까지는 강세장인데 그 변동성에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지지난주 금요일처럼 그죠? 그 하루 딱 빠진 걸로도 막 많이들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포지션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게 불안하면 그러면 주식을 비워가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난 이 정도 변동성 난 재밌는데 괜찮아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 장의 끝은 내년 1Q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안 줄이셔고 가도 되는데 마음들이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 7월 달에 셀인 줄라이 하고 8, 9월 달은 좀 쉬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그러시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전문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줍니다 하셨고요. 우리 손자가 제 폰으로 유튜브 본다고 게임 세상인데 저는 사실 70세 할머니고 게임은 전혀 안 합니다. 남편이 예전에 주식에서 몇천 날리고는 자식에게 주식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41살 우리 아들은 몇 년 전에 한창 집값 오를 때 집 팔아서 주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요. 저도 주식을 팬데믹 때 시작했는데 지금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아이고. 언젠가는 본전되면 조금만 가지고 가려 합니다 하셨네요. 그랬더니 우리 대댓글에
저도 70대인데 팬데믹 때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처박아 놓았더니 마이너스 30% 갔다가 요즘 마이너스 5% 정도 됐다고 하셨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라고 믿고 그야말로 잡주투성이가 된 계좌를 보고 6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 알 것도 같고 요즘 장이 좋아서 거의 원금 가까이 도달 중입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장이 온다고 하니까요. 좋은 날 올 겁니다라고 또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우리 써니킴 님께서도 저도 70대입니다. 주식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답니다. 마이너스 20%대 채슬리 TV 열심히 보고 인턴 가입해서 공부한 결과 지금은 플러스 30%입니다. 하락장 대비해서 지금은 현금 비중도 30%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 써니킴 님께서 이렇게 좋은 댓글 또 써주셨습니다. 좀 있으면 그 시계로 할아버지 책 나온다 했잖아요. 네, 우리 70대 우리 이모님들 60대는 누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70대 분은 실제로 저희 피아노 이모도 70대시니까 네, 저희 이모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모님들 그 시계로 할아버지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 이게 나이 탓할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면 또 되는구나. 우리 써니킴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면 써니킴인데 반딧불님이시네요. 반딧불님. 네. 반딧불님 말씀처럼 반드시 수익 납니다. 그동안은 막 유튜브 보고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이거는 사실 공부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뭐가 좋아 이거는 시간은 많이 그렇게 허비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공부가 되는 게 하나도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꾸준하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성공 투자 되십니다. 왜 댓글을 좋은 댓글 많이 해주셨네요. 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은 연령대가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사준 10대 또는 6, 70대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그렇죠. 10대는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준 거잖아요. 젊은 세대처럼 트레이딩을 많이 하다 보면 거래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망쳤다던데 그냥 묻어두고 세월을 보낸 청소년기나 어르신들이 워런 버핏처럼 최후에 웃으실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이런 댓글들이 참 오가는 우리 채슬리 TV는 정말 모범적이고 그죠? 참 고맙습니다. 목소리 듣기 좋다고 해주셨고요. 항상 위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꼭 채슬리로 전무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3억 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아가는 단어가 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복은 검소함에서 온다는 말과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철학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 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미경 님이시군요. 올해 한국 미국 8대2로 조정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미주식 많이 정리하고 한국 주식 조정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댓글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 상담도 해드리고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3프로 상담소 김동원 프로님하고 그때 상담하면서 좀 느꼈거든요. 이 어려운 주식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가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는 뭔가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그 분야의 프로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프로가 아닌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프로가 아니고 주린인데 여기 들어와서 막 해보려다가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료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업료. 근데 너무 잘 모를 때 크게 투자하셨다가 크게 손실 나시면 막,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자괴감도 느끼고 그러실 건데, 우리가 애들 학원 보내고 해서 보통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이 얼마가 들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꽤 큰 돈 들어갑니다. 그죠? 한 명 대학 졸업 때까지 해서 취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울 때까지. 그래서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수업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투자하면서 돈 깨지면서 막 배워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건데, 그래서 조금 내가 아직까지도 투자에 있어서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 초보다, 아직은 아마추어다 이러시면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약간 좀 뭐 몇천만 원이 됐던 큰 돈은 저희 뭐 랩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돈은 저희가 벌어드릴 거니까 공부는 실제로 직접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한 3년 동안에 보통 한 3년 해보시고 그 3년의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야 돼요. 3년의 누적 수익률이. 1년 정도 22년 장에 걸리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수에 짝수에 홀수에 아니면 짝수에 홀수에 짝수에 이런 식으로 다 하더라도 3년 누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연평균 최소한 적금 금리 이상에, 그래서 연평균 5% 이상은 수익을 나더라. 그러면 한 3년 동안에 그래도 한 20% 수익 났다. 이러시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세장에서 조금 벌고 약세장에서 왕창 터졌다가 강세장 돌아왔을 때 이제 본전되고, 강세장 돌아왔을 때 또 본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만큼 또 그때 한 그래도 그 전해 까먹었던 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한 10에서 한 30%는 이제 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보면 이제 본전되고 나 이제 안 해요 하고 팔았다가 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중에 이 떨어지는 어깨부터 또 다시 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한번 가볍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토닥토닥 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프랑스 유학 및 직장 생활도 하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리옹도 좋은 여행지라고 추천드립니다. 근처에 디종이라는 도시도 좋고 음식들이 정말 맛있는 걸로 유명한 지역이고, 와인도 론 지방,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라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술은 잘 못하거든요. 보기보다 술을 못해가지고 저는 와인 한 잔을 다 드시는 분 보면 하는데 한 병을 다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와인 각자 한 병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와인을 한 병을 다 드시죠? 예전에 제가 유럽 여행 때 벨기에로 넘어와서 처음에 같이 갔던 분들하고 찢어지면서 저는 이제 혼자 다니겠다. 그때부터 이제 혼자 다녔는데, 그 다음 여행지가 아마 룩셈부르크였던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가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룩셈부르크 가가지고 거기서 유소 스텔에서 한국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흑맥주 공장이 있다고 해서 흑맥주 공장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흑맥주 공장을 같이 한번 갔다가 거기서 시험으로 주는 흑맥주 한
두 모금? 두 모금 마시고 흑맥주가 저는 그렇게 독한 술인지 몰랐는데요. 그 두 모금 마시고 저 혼자 먼저 집에 왔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은 제가 또 잘 먹습니다. 제가 자주 팔자 타령을 하곤 했는데 반성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려 합니다. 네. 항상 저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이 느낌이 들려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좀 삼가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뒷담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웬만하면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이게 우리가 삼투압 작용이라고 있잖아요. 삼투압.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 뭐 중력도 마찬가지죠, 그죠? 질량이 높은 곳으로 질량이 높은 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부정적인 일들이 나한테 달라붙게 돼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편에 서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사랑이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후 대책으로 열심히 주식 공부하려 합니다. 불안했던 노후가 왠지 든든해지네요. 네, 제대로만 하면요. 핵심 우량 자산을 비싸지 않을 때. 저번은 트럼프의 관세나 아니면 22년도에 페드의 금리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 등등 그런 걸로 이렇게 확 싸게 거래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고요. 예, 그럴 때는 뭐 너무 땡큐죠. 그런데 노멀한 경제나 증시 상황에서는 찰리 멍거의 말처럼 적당한 가격에 사면 됩니다. 적당한 가격. 근데 너무 비쌀 때만 안 사면 돼요. 예, 비쌀 때 사면 그만큼의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 임외숙님께서 아들처럼 따뜻한 전무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 친척인가?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친구분이 항상 외숙이 뭐 그런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갑자기 어머니 친구분 같은 느낌이 드네. 저도. 자, 코스피 3000 시대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경제의 꾼 들어졌군요. 네, 언니가 보내준 영상이라고 합니다. 언니분이 요즘은 더더욱 우리 채슬리 TV 열심히 보신다고. 네. 교회를 열심히 하신다길래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니 아버님은 토테미즘, 어머님은 불교. 이렇게 오픈마인드 가족이시군요. 긍정 마인드를 무한으로 펼치시는 태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대세 상승장이라 그런지 조정이 오질 않네요. 네. 일단 8, 9월 한번 보려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장 전망을 하고요. 저번에도 6월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셀 시그널이 나는 듯 했다가 볼린저 밴드 확 뚫으면서 그죠? 상품 개정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또 위로 확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좀 유연하게
제가 그 제일저축은행 고유하러 갔을 때 2008년 12월 1일 시장이 완전히 이제 바닥 쳤다 딱 싶어가지고 고유하러 가는데 이 고유가 어렵거든요. 고유가 뭐냐면 고유 자산 운용.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기 자본 고유 자금으로 선수들 뽑아가지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수익 난 거에 몇 % 줄게.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가는 게 그 프랍데스크라고 하는 고유자산 운용 부서예요. 그래서 제 이력에도 보면 제일저축은행 자산운용부라고 고유하는 부서인데요. 가면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칼입니다. 네, 잘못하면 잘려요. 그래서 고유하러 가면서 제 주변에 이제 고유에서 정말 고수분들, 고수 형님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 한 형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은행 고유하러 가게 됐는데 저한테 좋은 조언 좀 하나 해주시라고. 고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딱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요. 네 IQ가 80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제 IQ 8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형님이 부연 설명을 하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빨리 까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그 IQ 2만 시장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또 다 전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형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유가 제가 KTB 자산 운용에서 거기 매니저를 할 때 그때 저희가 모셨던 CIO 분이 그 CEO 분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때 사장님하고 그 CIO 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제가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시 40분까지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회의하면서 삼성전자 팔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9시 반쯤 됐는데 삼성전자를 누가 엄청 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증권사 법인부에 전화를 해보면 지금 저기 예를 들면 한투 저기 한국투자 창구로 전자를 되게 세게 사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저기 누가 사는지 얘기 좀 알아봐 달라. 원래는 그거는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세일즈라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요즘은 이제 안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근데 그때 22년 전 이럴 때는 물어보면 살짝 알려줍니다. 살짝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어디서 산다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KTB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고 있는데 KTB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저기 이사님이 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었죠. 아니 좀 전에 8시 40분까지 그래 팔자 하셨던 분인데 9시 반까지 시세를 쭉 보다가 보통 선수들이 9시 반 전후로 이렇게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 시세를 보고 이거는 파는 게 아니다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주식을 잘하셨던 분인데 제가 여러 번 그분의 명언들 몇 가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첫 양봉에 팔지 말고 첫 장대 양봉에 첫 장대 음봉에 또 사지 말고 올라갈 때 신고가 나는 거 사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머리 나오고 떨어져서 이쪽 오른쪽 어깨에서 잘못 사면 골로 간다는 거죠. 그런 말씀부터 참 주옥 같은 말씀들 많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8,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시장의 조정의 크기를 보고 미국이 받는데 우리는 안 빠져? 이런 현상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워낙 이번에 4천 넘어가는 장이 될 거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센 조정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지만 현금이 있으면 좋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종목이 보였을 때 기존에 있는 거 막 팔면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딱 대응하기가 좋아서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계속 드립니다. 오픈 AI 챗 GPT가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인재도 뺏기고 그러기나 구글, 제미나이도 엄청 성능이 좋아졌다고 하니 무한 경쟁의 영원한 승자는 없네요. 이러나 저러나 전기는 끌었어야 하니 아무리 봐도 전력사업 분야는 좋아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전문의는 축구사는 어쩜 그렇게 저희 세대주랑 비슷하신지 아들과 손잡고 나가며 즐거워하더니 그 아들 친구들까지 하나둘 합류하고 있나 봅니다. 어머니 추도식 관계로 지방 내려가면 듣습니다. 그러시군요. 효자는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제가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불효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웬만하면 그 사람들마다 다 이기적인 사람, 뭐 또 너무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만나면 좀 불편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많지만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효를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슈퍼달러 슈퍼리치 책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꾀가 나네요. 끝까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우영 님이시군요. 60 중반 살아보니 돈은 많은 것에서 값진 자유를 주고 사람은 돈을 벌게 하는 이유와 힘을 주는 사랑의 원천 같아요.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닌 나누어 쓰려고 주식을 시작했고 체슬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인생은 기분관리. 자, 3분기 조정장이라고 하시는데 미국 필반 지수는 월봉상 MACD 오실레이트가 마이너스에서 상승 중에 있군요. 미 반도체 지수 3분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요? 정고점을 넘은 다른 종목이나 지수와 같은 전략으로 매도 후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우리 시장이 아마 먼저 살짝 조정을 받고 미국 시장 좀 빠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필반 지수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줄여놨는데 나머지들 줄이는 걸 이번 7월 말쯤 나머지도 그냥 빵으로 좀 만들어 놓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룡에 사시면서 이 필살기 지표를, 그렇죠, 나무증권 MT에서 이런데 안 나오거든요. HTS에도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키움이나 삼성이나 제가 보니까 그 증권사마다 이 설정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지표 같은 경우가 그래도 그냥 볼린저 밴드 정도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에다가 RSI, 그죠? 해서 항상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와 여기서 갑자기 와 왜 사고 여기서 왜 갑자기 확 팔지, 이 기술적 지표를 보고 트레이딩 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이런 지표 나왔을 때 막 저렇게 파는구나. 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펀더멘탈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거 뭐 팔고 사고 해가지고는 사실 큰 저거는 안 됩니다. 펀더멘탈 분석 없이 그냥 매매 지표로만 해가지고는요 돈을 많이 못 벌고, 펀더멘탈을 아는 상황에서 어떤 지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아, 지금 저기서는 팔면 안 되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매도 시그널을 아니까 트레이더들이 팔 때 오히려 우리는 또 사고 그런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체슬리 AI에는 요 볼린저 밴드 신호, 셰익스피어 신호를 좀 심어 놓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 아 근데 그게 종목별로는 또 신호를 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우리 노영은 아우님께서 네, 날씨가 덥지 않아서 데프리카의 열맛은 못 느끼고 가셨으니까 네, 다음 방문 기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KB 그 은행에서도 뭐 좀 와달라는 연락을 어제 또 받아가지고요. 한번 네, 가겠습니다. 어제 대구 날씨가 7월 중순에 그렇게 시원한 날씨는 정말 축복받은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이고 30분이 넘었네요. 안젤라 님도 융플라워 올라가서 입장권 너무 비싸서 꼭대기에서 시간 보내다가 비싼 입장권 그래도 끊고 올라가셨군요. 아 저는 돈이 없어서 그때 그냥 구경만 하라고 왔습니다. 92년 4월 가셨군요. 제가 갔던 거는 1990년 7월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보겠습니다. 좀 짧게 한다고 해놓고 댓글을 너무 오래 읽었네요.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는 큰 손들도 눈길 주는 상폭 개정 수혜주라고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주회사 주목하는데, 자, 이 뭐 상폭 개정이랑 이 내용들은 이제 뭐 다 아시니까 그죠? 일단 저 PBR 증권주를 주목해야 된다. 상폭 개정 수혜주로 지주회사가 꼽히는데, 그동안 지주회사는 주가가 이 순자산 가치 NAV 대비해서 크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됐었죠. 자회사 중복 상장이라는 구조적 이유와 함께 대주주에만 우호적인 의사결정 등으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자주 벌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비교적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상법 개정 후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번에 이사의 충실 의무까지 확대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주주에만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고요. 엄수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대주주 사익 편취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 때문에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할인율이 축소돼서 주가 재평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타이거 지주회사 ETF가 있네요. 6월 5일 이후 9% 상승을 했고, 이 ETF에 HD 현대, SK, 한진칼, 두산, 포스코 홀딩스, LGLS, GS, CJ 등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지주회사 중 SK그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데, 발행 주식수 대비 자사주 비중이 엄청 높죠. 25%나 됩니다. 향후 자사주 소각 시에 주당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주주이익이 확대될 수가 있죠. SK그룹이 최근 자산 재배치 등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자, 다만 대형 지주사보다는 중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견 지주회사의 상승 여력이 더 높다는 판단에서이고요. 대기업 집단에 속한 대형 지주회사 22곳의 지난 2분기 주가 상승률은 62%. 반면 중견 지주사 35곳의 상승률은 46%에 그치는데, 중견 지주회사 및 자사주 비중이 크고 배당 성향이 낮다면 주주 환원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고, 근데 요 중견 지주회사의 상승률이 46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는 더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사실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데요. 대기업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이 영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 또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말도 쓰고 한데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통신회사, 우리나라의 은행 굉장히 서스테이너블 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10년이 지나도 KBC나 뭐 기업은행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뭐 토스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온라인 은행의 도전은 있겠지만, 그래서 대형 지주사일수록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프리미엄, 그렇지, 상법 개정이 되면 지금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자본이 주주들에게 환원이 꾸준하게 환원이 되겠구나, 이 기대감이 있는데, 작은 회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0년, 20년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용 NH 리서치 센터장은 지주업종 내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중소형 지주사가 상승 여력이 큰 편이라면서 이미 PBR 1배 이상인 종목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 지주사 중에 이 회사는 뭐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망하지 않을 회사 딱 보이는 거는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괜찮습니다. 자, ETF 뭐 많네요, 보니까. 세법 개정 시 배당주 또 매력이죠. 세법 개정되면 밑에 내용도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법 개정은 꼭 저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리과세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원전 해체하라는데 원전 기업 환원성인가? 25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노후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고요. 22년 심사에 들어간 지 3년 반 만에 내린 결정인데, 해당 결정을 두고 국내 일각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본격화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원전에 긍정적이지 않은 민주당 진영이라는 점 때문에 의혹이 더 커졌는데,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해체 결정이 나왔자마자 원자력 업계에서는 환호성이 쏟아졌고요. 해체 승인이 오히려 늦었다는 불만까지 터졌다고 합니다. 이게 고리 1호기인가 보네요. 코리 딱 돼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왜 GORI, 고리가 아니고 왜 코리라고 돼 있을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역 발음을 들으면 다 K로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성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무성음으로 약간 갈라지는 소리로 고리, 대구, 그래서 대구는 T로 들리고 고리는 K로 들리고 부산은 B보다는 P에 가깝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처음 표기했을 때가 오히려 더 저는 정확하게 오히려 우리나라 발음에 맞게 표기를 한다면 대구는 사실 T가 맞고요. 부산도 PUSAN이 맞는데 예전에 이걸 갖다가 무산, 대구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G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가 돼야 되죠. G로 만약에 표기를 하면. 또 갑자기 3,000%로 빠졌는데, 원전 해체 산업이 무엇이길래 규모만 500조 원? 이게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자, 통상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30-40년이고요.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정성 평가를 거쳐서 가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가에 떨어져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동이 영구 정지되고, 가동이 완전히 멈춘 원전은 해체 준비를 거친 후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네요. 원전은 짓기도 어렵지만 해체 역시 만만찮기 때문에 우선 오랜 기간 방사능에 노출된 내부 설비를 정비하는 이 제염 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 제염이 끝나면 가스터빈을 비롯한 내부 유휴 발전 설비를 매각하고요. 성면과 철근, 콘크리트 등 외부 골재까지 철거가 끝나고 나면 사용 후 핵연료까지 안전하게 반출하면 최종적으로 해체가 되군요. 원전 해체는 방사선 제염과 고준위 폐기물 처리, 정밀 절단 등 민감한 작업이 필수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되군요. 원전 건설 관련 경험이 없는 회사는 뛰어들 수가 없고, 경험이 있더라도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는 해체에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해체 작업이 가능한 기업은 일부 원자력 기업에 국한이 되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영구 정지 원전 중 상당수가 아직 해체되지 않았는데, 덕분에 원전 해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군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5년 기준 영구 정지된 원전이 215기나 되고요. 이 가운데 해체를 완료한 곳은 10% 수준이 25기에 불과하군요. 그 중에서도 관련 부지가 완전히 원상복구된 원전은 9기밖에 없고요. 폐쇄 원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규제 지연과 예산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수가 해체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고, 해체 직전 단계에 머무는 원전이 180기 이상으로 추정이 되네요. 자, 2045년까지 전망되는 이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하고요. 국내 해체 시장 규모는 한 26조 된다고 합니다. 박세현 애널리스트는, 박세현이네요, 미국을 중심으로 원전 신규 증설 대신에 수명 연장, 운영 정비 해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운영 연장과 해체 준비로 이어지는 이 가치사슬 밸류체인을 눈여겨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해체 시장 참여가 어려웠는데 해체 경험이 부족한 탓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이 중에서 대형 상업용 원전을 해체해 본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원전 해체 공사는 외국 기업의 몫이고요.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만 보유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휩쓸고 있답니다. 국내 원자력 업계는 고리 원전 해체를 전후로 해외 업체 중심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국내 기업이 고리 원전 해체를 통해서 기술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다면 해외 업체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이군요. 자, 원전 해체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세아베스틸, 한전 KBS, 한전기술, 우진엔테, 이런 게 있네요. 여기서는 좀 꼼꼼하게 한 2번, 3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는 거니까, 그죠? 기사 잘 읽어봤네요. 원전 해체라는데 원전기업 환호성. 항상 우리 대중들이 잘 모르는 걸 우리가 기업 가치를 발견했을 때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투자의 본질에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머스크 XAI와 테슬라 합병 없다. 투자 여부는 주주 뜻에 맡긴다라는, 머스크가 자신의 AI 기업 XAI와 테슬라의 합병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요.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죠? 테슬라가 XAI에 수십억 달러 투자할 가능성은 열어두며 주주 투표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다는데, 자, 머스크는 내 마음대로라면 테슬라는 이미 오래전에 XAI에 투자했을 거다. 이 사안에 대해 주주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X 이용자가 테슬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올린 XAI와의 합병을 지지하느냐는 내용의 설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답을 했고요. 테슬라와 XAI의 물리적 합병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자, 도치 수장직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최근 오픈AI, 메타, 구글 등과
AI 기술 경쟁을 하면서 XAI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올해 초 XAI와 X를 합병한 것처럼 자신이 보유한 기업도 자주 동원하고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에 XAI의 챗봇인 그록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XAI에다가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인데 오픈AI가 소뱅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유치했지만 XAI는 머스크 회사 이외에는 큰 투자자가 없다는 점에서 자금 조달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CEO가 이끄는 계열사끼리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일부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자금이 다른 기업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와 AI의 합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투자 여부는 또 주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테슬라 자금이 XAI에 투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다만 테슬라가 최근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투자안이 주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인데 테슬라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13.5%나 줄었고 1분기 이익이 71%나 급감을 했죠. 다만 테슬라는 1분기 말 기준 16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XAI에 대한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XAI 약간 그냥 보면 싸이처럼 읽어도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나라 큰손들도 눈길 주는 상폭개정 못 쇠줘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조차도 이렇게 자 이렇게 XAI하고 합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주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놨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으면 했을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 주주 투표를 진행할 거다. 아무리 대주주이자 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앨런 머스크도 다 이게 주주들이 혹시 반발하는 사안은 아닌가 확인을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뭐 대기업뿐만 아니죠. 상장사의 경영진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 모든 주주를 어떻게 만족시키나. 그 모든 주주를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때 경영진이 과감한 의사결정에서 투자하고요. 그 부분이 설사 나중에 지나고 나서 실패로 돌아갔다 해서 소송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를 무시하고 뭔가 딴짓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주주들이 반발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머스크처럼 뭔가 애매한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주 투표해도 돼요. 주주 투표해가지고 꼭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런 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냐 어쩌냐 한번 투표해봐라.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견제도 선방 올해 5% 성장 청신호. 중국 얘기다 그죠? 호주 총리 만난 시진핑 주석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의를 했었군요. 중국의 올해 2분기 깜짝 성장 1등 공신으로는 예상을 웃돈 수출 실적이 꼽히고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유예 기간을 적용한 가운데 관세 인상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이 늘어난 것인데 올해 중국의 2분기 수출액은 9,568억 달러
1320조입니다. 분기에 수출한 금액만 1320조. 야. 여기다가 4를 곱해보면 그죠? 야, 거의 1년에 한 5천조 이상을 수출하는 거예요. 자,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6% 증가한 규모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된 점을 감안하면 예상을 뒤집는 결과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간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난 4월에 8.1, 5월에 4.8, 6월에 5.8을 기록을 했고요. 5월 빼고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 주된 배경으로 지적이 되긴 한데, 지난달 국가별로 대미국 수출은 1년 전보다 16.1%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대아세안 수출은 16.8%나 증가했네요. 유럽으로의 수출도 7.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분기별 GDP 지금 성장률 보고 계시고요. 다만 중국의 소비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 하반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고요.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4.8% 증가하는 데 그쳐서 시장 예상치 5.4를 크게 밑돌았네요.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5% 증가했지만 중국 당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를 했고요. 1분기 증가율은 4.2%로 2분기 들어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 상반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11.2% 감소했는데, 반면 산업 생산은 또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나 높아졌네요. 소비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함께 하반기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는데, 왕쯔준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GDP 성장률 수치에 대해서 여전히 성장 동력을 과장한 것일 수 있다면서 수출이 줄고 재정 지원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하반기 성장이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호주와 협력해서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더 큰 진전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화답을 했답니다. 자, 한방과 한탕 사이 서학개미 거래 3분의 1이 레버리지 종목인데, 이거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내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큰 미국 주식의 거래 대금에서 3분의 1이 레버리지 종목에 몰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레버리지 종목은 특정 주가 지수나 주식의 일일 상승 하락률을 수배, 2배나 3배 추정하는 상품인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격적 투자에 나서는 서학개미가 늘어난 역량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투자자 순매수 상위 50개 미국 주식의 거래 대금은 무려 8조 7천억. 요게 요 보름 사이에 이 정도 거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15조 매매되고 1년이면 와, 도대체 얼마입니까? 180조가 매매돼요. 우리가 해외 주식 하면 매매 수수료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의 경우에 국내 주식 1억 하면 1,500원인데 해외 주식 1억 하면 25,000원. 네, 그렇게 수수료가 협의 수수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외 가서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열심히 해외 가서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주식 안 하고 그냥 키움증권 사놓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긴 했는데요. 따박따박 그 금광을 찾으러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레버리지 3배짜리 하는데 그거 매매될 때마다 증권사들이 따박따박 수수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증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32.8%가 레버리지 종목이었군요. 총 8조 7천억 중에서 한 2조 8,500억이 레버리지 종목이었고요. 순매수 규모를 기준으로 봐도 레버리지 종목 비율은 거의 29%가 됩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있고 한쪽은 막 또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네요. 떨어지는 증시에 우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증시에 웃는 사람이 있고. 자, 테슬라 1일 상승률을 2배로 추정하는 게 이 테슬 규모가 5천억 정도로 미국 주식 가운데 가장 컸고요. 미국 반도체 지수 1일 하락률을 상승과 하락률을 3배로 따르는 속스 그리고 팔란티어를 2배로 쫓는 PLTU도 순매수 규모 상위 10개 종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순매수 50개 종목 중 레버리지 종목의 순매수 대금이 비율이 21.8%였고요. 이후 2월 달에 27.6, 3월에 33 이런 식으로 비중이 커졌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출력이면서 이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서학개미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관세 유예와 함께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중 레버리지 종목의 순매수 대금 비율은 5월에 20.6%로 주춤했지만 지난달에 다시 29.5, 현재 29.3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격적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 보관금액 4조 3천억이 가장 큰 속설은 이날 기준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와 연동한 투자자 29,000여 명의 평균 평가이익은 5.43%라고 합니다. 5.43%. 속설은 미국 반도체 지수의 1일 상승률을 3배로 추정을 하는데 필반 지수 연중 상승률이 지금 14.8%인 점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겨우 3분의 1이에요. 14.8% 지수가 올랐으면 속설은 3배 더 올라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레버리지 보유 중 규모 2위인 테슬. 테슬은 투자자 51,400명의 평균 소실이 25%에 나타나고요. 보유 규모 3위인 ETHU도 평가 손실률이 평균 12.7%로 부진합니다. ETHU는 가상자산이 이더리움 선물 가격의 1일 상승률을 또 2배로 따르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가 7천억 넘게 보유한 MVDL은 평균 평가 이익률이 39.7%로 높은 편인데 MVDL은 엔비디아 1일 주가 상승률을 2배로 추정하는 거군요. 하지만 엔비디아 투자자의 평균 평가 이익률이 50.2%로 오히려 더 높습니다. 주가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쏠림 현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국내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과 연계한 레버리지 상품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열풍이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고요. 지난 3월 상장한 IONX와 힘Z가 대표적인데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Q와 원격 의료 기업인 힘스의 주가 상승률 2배로 추구하는 ETF군요.
지난달 기존 아이온엑스와 힘즈의 거래대금 중 20%가량이 국내 투자자 몫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 SMR 업체 스케일파워의 1일 주가 상승률을 2배로 추종하는 SMU가 상장이 되고요. 뉴스케일파워 거래대금의 20%를 국내 투자자가 차지했던 만큼 SMU로도 투자자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 2배짜리 이거에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돈을 빌려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주를 20,000주를 샀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60,000원 해가지고 10,000주 해가지고 그렇게 20,000주를 10,000주를 샀다. 그러면 6억인가요? 자, 6억인데 돈을 1억을 빌려서 20,000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2배고 떨어질 때도 2배고 올라갈 때 왔다 갔다 뭐 100번 해도 실제 돈이 녹는 음의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20,000주니까요. 20,000주라서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나 똑같습니다. 한 주 올라가고 떨어지고 한 주를 2주 사놓은 거나 뭐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레버리지는 이게 내가 1억을 샀는데 2억 원어치의 엔비디아 주가든 삼성전자 주가든 테슬라 주가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변동폭을 2배로만 쫓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10,000원이 5,000원 됐다가 5,000원이 다시 10,000원 됐을 때, 그죠? 아까 2억 원을 사놨으면 그게 1억 됐다가 다시 10,000원이 되면 2억이 될 겁니다. 20,000주 사놨으면. 근데 레버리지는 이게 10,000원이 5,000원이 되면 그러면 50% 빠졌는데 2배로 빠졌으니까 빵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40% 빠졌다 치자고요. 40% 빠졌으니까 레버리지는 10,000원이 80% 마이너스가 되게 되니까 2,00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40% 빠진 걸로 가정했으니까 10,000원이 6,000원이 됐다가 6,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6,000원에서 10,000원이 되면 67%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버리지는 10,000원이 2,000원이 됐다가 마이너스 80%니까 2,000원에서 67% 곱하기 2 하면 그러면 134%죠. 2,000원이 134% 올라봐야 100% 올라봐야 4,000원 130 몇 프로 하면 네. 그래서 5,000원이 안 돼요. 10,000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2배짜리 특히 3배짜리는 나중에 차트가 그냥 쭉 녹아가지고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이 3배짜리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2배짜리, 3배짜리에 대한 개념을 2배로 추정한다. 그죠? 근데 1일 주가 상승률을 2배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면 2배만큼 안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